안녕하세요.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입니다. 2024년 연말을 앞두고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에서 부러움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만하길 정말 다행입니다. 이틀이 지난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몇몇 기업들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탈퇴와 카카오의 불법 행위, 그리고 최근의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처럼 고객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을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 공유창고 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몇 건 있었습니다. 사실 같은 업계의 문제라서 듣고 가려고 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듣고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어난 공유창고 업계의 안 좋은 뉴스 3건을 모아봤습니다. 이 3건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공유창고 산업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꼭 개선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뉴스에 많이 소개된 내용입니다. 미니 창고에 보관된 68억은 누가 훔쳤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도배가 되었습니다. 임대 창고에서 68억 도난, 창고서 현금 68억 도난, 68억 도둑 맞아 창고 관리 직원 검찰 송치, 68억 도난에 40억만 찾아, 이런 내용이죠. 한번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고객이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창고 관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훔친 돈 40억 원을 압수했는데 의문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인 키높이만큼 쌓인 상자들. 상자를 열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쏟아집니다. 현찰로 40억 원. 이 돈은 서울 도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창고 관리 직원 A씨가 훔쳐 옮겨둔 돈입니다. 임대형 창고에 보관 중에는 현금 68억이 도난됐다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관리하던 임대창고에 관리자용 비밀번호로 들어가 약 5시간에 걸쳐 이 돈을 훔쳤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빌린 같은 건물의 창고로 돈을 옮겼고 이틀 뒤 창고 밖으로 빼돌려 집 등에서 보관했습니다. 원래 돈이 있던 여행용 가방엔 A4 용지를 채웠습니다. 돈이 없어진 걸 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부천의 이 건물로 돈을 옮긴 겁니다. 경찰은 범행 3주 만에 A씨를 검거하고 돈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피해자는 68억 원이 없어졌다고 신고했지만 압수한 돈은 40억 원 정도입니다. 또 A씨는 이 뉴스가 터지고 우리 고객들도 몇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알파박스는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 회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CCTV를 항상 확인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밤 사이에 어떤 분들이 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난 사건은 도난 금액도 크지만 도난의 주체가 직원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돈의 주인이 누구다, 불법적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훔친 사람이 미니창고 직원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갖추어진 2중, 3중의 보안 시스템도 내부 직원에 의해서 무력화되었고 또 CCTV를 파손을 해서 그 파손된 내용을 갖다가 회사가 걸러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공유창고 업계를 대표하는 업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회사가 이만큼 커졌다 이렇게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내부 통제도 그만큼 잘 해주셔서 우리 공유창고 업계를 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째 이야기도 한 달 전에 또 나왔습니다. 공유창고에 짐을 맡겼는데
그리고 픽업을 해가지고 몇 주 뒤에 찾으러 갔더만 이게 옷이 다 손상이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들어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셀프 스토리지는 증가하는데 운송 중에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내 탓만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비싼 가을 겨울 패딩을 보완해서 몇백만 원치를 공유창고 다락에다가 맡기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 픽업 서비스를 요청을 했는데 픽업을 하고 보관을 하고 몇 주가 지난 뒤에 짐을 찾으러 가보니 이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에게 잘못되었으니까 피해 배상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다락에서는 이 문제는 운송업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운송업체에다가 배상을 하라고 해라 또 이렇게 핑퐁을 친 겁니다. 그래서 또 운송업체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니까 비가 오는 날에 이 옷을 자기들이 배송 의뢰를 받고 갔는데 비가 오는데 이 방수포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비가 오는데도 그런 걸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싣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14일이 흘렀으니까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 뉴스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공유창고 업계에서는 이렇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픽업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화물 중개업체에다가 위탁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수수료 먹고 수수료 챙겨 먹었으면 문제가 생겼다. 설령 고객이 잘못 좀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배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운송업체에다가 핑퐁을 친 겁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대다수의 선량한 공유창고 업체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락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드는 공유 창고 창업에 관심 있지? 근데 고객들의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봤어? 대부분의 공유 창고 업체들은 보관 물품에 대한 보험 없이 창고를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보관 물품이 손상되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보상해줘야 할지 생각만 해도 너무 막막해. 보셨죠? 앞에 뉴스는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걔네들은 근데 공유창고 브랜드 중 99%는 보관 물품에서 책임을 안 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이 업을 갖다가 지금 만 10년째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보상합니다. 설령 보험의 문제라면 회사 자체적으로 보상 플랜을 가지고 보상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은 보관 책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해주겠다 했지만 막상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이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걸 또 뉴스에 나온 겁니다. 완전히 공유창고 업계에 먹칠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발 반성과 더불어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온 것은 일본의 셀프 스토리지 업체의 협회의 초청을 받아서 다녀온 겁니다. 셀프 스토리지 업계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오래가 되다 보니까 각 지역별 나라마다 협회를 만들어서 공통적인 마케팅도 같이 하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공유하고 경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이런 것도 없지만 올해 초에 특정 업체가 한국의 공유창고 전체를 대상으로 이 법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공론화가 되어서 국토부에서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동종 업계를 상대로 함께 마셔야 하는 우물물에 자신이 먼저 물을 마셨다고 침을 뱉고 농약을 뿌린 것입니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이런 몰상식에 가까운 일을 벌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이나 일본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이 사업이 발전하게 되면 같은 업계가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서 함께 만나고 도와주고 기술을 공유하고 같이 마케팅을 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같이 대응하는 어떤 그런 장이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계가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참 연말이지만 한숨이 나옵니다. 동종 업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안 좋은 이야기 사실 묻어두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아주 망가지게 할 뻔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도저히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 공유창고 업계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유창고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창고를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배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언론에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 갖춰놓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실행을 못해서 언론에 사방으로 이렇게 나쁜 게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창고 업체가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신뢰성 있는 공유창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하고 앞장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공유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